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부분에서 했던 거는 전부 다 표를 그려서 확률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었기 때문에 표를 예쁘게 좀 그려주세요. 예쁘게. 귀찮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편차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평균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을 일반적으로 EX라고 부르거든요. X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 expectation of X라고 부르는데 이 평균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모든 별량을 다 더하죠. 그 다음에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모든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별량을 다 별량의 합이죠.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 도수분포표를 먼저 나타내 봅시다. 도수분포표는 자, 여기 x1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 놈을 f1, f2, f3, 그 다음에 fi, 땡땡땡, fn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렸던 거 있죠? 전 여자친구, 전 이성친구, 전 애인, 0명, 1명,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1인 거고, 2인 거고, 3인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명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그 전에 그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고 싶어요. 확률 변수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F1명인데 전체가 N명이니까 확률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N분의 F1 나타내면 확률 되는 거 아닙니까? 도수를 전체 명수로 나누면 확률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자, 조금 식으로 쓸게요. 예쁘게 식으로 써볼 텐데, 우리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별량의 합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x1이 별량인 이 명수가 f1명 있다면 두 개를 곱해야지만 총 인원수, 총 개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명, 1명, 2명 뭐 이렇게 이제 나타냈었는데 여기 6명 있었고 1명 있었고 0명 있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싹 다 더해줘야지만 총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체 명수 10명으로 나눠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해줘야 돼요. 맞죠? 이렇게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x1, f1 더하기 x2, f2 더하기 땡땡땡땡땡 자, fn, xn, fn 이렇게 더해주시고 그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전체 개수 n으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한번 써보세요. 따로따로. x1 곱하기 n분의 f1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분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다음에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보면 x2 곱하기 n분의 f2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xn 곱하기 n분의 f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뭔가요? 이게 확률이죠. 확률. 각각이 다 확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P1, P2, 그다음에 P3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쓴다면 PN 이렇게 바꿔서 쓴다면 얘는 X1 P1 더하기 X2 P2 그다음에 더하기 땡땡땡땡땡 XN PN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평균을 구할 때 별량에다가 확률들을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써주시면 x1, p1부터 xn, pn까지 이렇게 더한 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평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6번을 그냥 바로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대표 6번. 자, 대표 6번을 보시면 x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합은 1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 라지 x는 x가 8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의 평균 구하라고 했어요. 평균.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균. 이게xi인 거예요. x1, p1, x2, p2, x3, p3, x4, p4.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라? 곱해라. 곱하고, 자, 이 곱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EX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8분의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 그 다음에 4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자, 이걸 계산을 해주면 8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8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어요. 분산을 배웠는데, 자, 분산. VX라고 부르고요. 자, 분산의 정의를 안다. 난 분산이 뭔지 안다. 분산의 정의가 뭔지 안다.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분산 정의 몰라요? 분산.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점수가 70점, 80점, 90점이에요. 자, 이렇게 맞았어요. 평균 얼마예요? 자, 이 점수들의 평균 얼마예요? 80점이죠? 그럼 편차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편차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편차는 뭐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자, 요거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걸 편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편차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0. 얘는 0, 얘는 10인 거죠. 자, 그래서 원래 편차들을 다 더하잖아요. 그럼 항상 0이 나와요. 항상 0이 나와요. 그러면 이 편차들을 그냥 더하는 거는 항상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분산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도 평균이 80이거든요. 그러면 편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20, 0, 그 다음에 20이죠. 자, 그냥 더하면 편차의 합은 0이에요. 편차의 합은 0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을 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100 더하기 0 더하기 100을 뭘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 변수의 분산이라고 불러. 분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400 더하기 0 더하기 400을 뭘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이걸 이 세 변수에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분산. 됐습니까? 자, 분산은 그러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얘 뭐 한 거예요? 제곱했죠. 제곱해서 다 더했죠. 그리고 3으로 나눴죠. 그럼 편차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다면 그건 뭘 구한 거죠? 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한 거죠. 자, 원래 다 더한 다음에 평균 3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평균, 이 점수의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죠? 점수의 평균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죠.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분산이란 개념을 만들었느냐? 자, 이것과 이것의 분산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분산이 커요? 얘가 더 크죠. 분산이 크다는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해요. 분산이 작다, 평균으로부터 더 적게 떨어져 있는 걸 의미하고 80점, 80점, 80점 맞은 사람은 분산이 0이에요. 그죠? 분산이 0이기 때문에 거의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즉 숫자 하나만 가지고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평균 나와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본 과목의 평균 나와요. 그 옆에 뭐도 같이 나오죠? 네? 표준 편차 같이 나오지 않아요? 표준 편차 같이 나오죠? 그 표준 편차만 알면 여러분들이 몇 등급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기는 김수진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72점이 나온 거야. 근데 이 과목의 평균을 봤더니 40점이에요. 40점이에요. 자, 40점인데 표준 편차가 나와 옆에.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5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점. 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40점이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 2개를 더한 것보다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 2개 더한 것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얘는 대략 몇 등급 정도 되냐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나와요. 이것만 보고도 알아요. 딱 보고. 이것만 보고도 안다고. 네? 40점이 뭐예요? 평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같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시험에서 진지한이 30점을 받았어. 네? 어려웠어요. 네. 30점을 받았어. 그럼 얘는 몇 등급이냐? 물어봤어요. 얘는 몇 등급이냐 물어보면 표준 편차가 15점 정도 되니까 얘는 대략 한 5등급, 6등급, 5등급, 6등급 딱 커트라인에 걸려 있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고도. 이게 통계의 기술이거든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그냥 숫자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통계를 아는 사람이 보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 점수를 보고 어떤 사람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이거 보고 대략 얘는 1등급 컷에 걸렸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얘가 78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1등급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수가 되게 중요한 점수인 거예요. 알겠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뭐 소득 수준을 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평균 연봉을 조사해봤더니 3,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3,800만 원. 그리고 표준 편차를 조사해봤더니 1,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표준 편차가 1,5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이 나라에서 얼마야? 5,300만 원 연봉 받는 사람은 상위 몇 퍼센트 정도에 속해 있겠냐. 이런 것들을 보고도 충분히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 구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싹 더하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X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X에다가 확률 곱해서 쫙 더해주면 X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얘가 대략적으로 상위 16% 정도의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왜냐? 소득 구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표준적인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일단 얘와 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지만 어떤 사람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분산이라는 개념에 루트만 붙인 것이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자, 뭐에? 편차 제곱들을 더한다. 편차 제곱들을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xi라는 놈에서 m이라고 하는 값을 뺀 게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변수에서 평균 뺀 걸 뭐라고 부른다고? 편차. 이거 편차예요. 편차.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뭐 하라고? 제곱을 하라고. 이렇게. 자, 편차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편차 제곱을 하는데 이 편차 제곱을 한 게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거에서 저거를 빼서 나온 그 편차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분포를 이 정도 확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 정도 확률로 나온다면 당연히 편차 제곱의 확률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70점, 80점, 90점이 됐을 때 편차가 마이너스 10인 과목은 딱 한 과목 나오잖아요. 편차가 10인 과목도 마찬가지로 한 과목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목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올 확률, 한 과목이 나올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동일해요. 얘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동일하지만 편차가 100이 나올 확률, 편차 제곱이 100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 편차 제곱이 0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 다시 한번 편차 제곱이 100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해준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확률을 곱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시그마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1부터 n까지를 붙여주면 얘가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평균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해서 싹 다 더해주는 게 뭐를 구한 거다? 뭘 구한 거다? 평균 구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은 이 위에다가 x에서 m을 빼는 게 편차거든요. 그럼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편차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제곱을 하죠. 그럼 편차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곱해서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 식을 정리를 합니다. 자, 요 식을 정리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 돼요. 이렇게. 자, 요거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구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x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x에다가 확률들을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x의 평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x제곱이 있잖아요. x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예요. 1, 4, 9, 16이에요.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싸그리 다 더해주시면 x제곱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빼는 거다?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다. 2x의 제곱을 빼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아두시고 정확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 요거부터 알아두세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x제곱을 구했잖아요. 곱해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8분의
3 더하기 4랑 3을 곱하면 12 더하기 9랑 1을 곱하면 9가 나오고요. 16이랑 1을 곱하면 16이 나오죠. 여기서 아까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아까 구한 평균이 얼마였죠? 그럼 2의 제곱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라고 쓰는데,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만 붙여주면 표준 편차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구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대표형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9번까지, 9번까지, 10번까지, 예. 기대값이 뭐냐면 이거예요. 평균. 아니죠. 당연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3번까지인데 여기는 다시 4번이 어렵지 않거든요. 다시 4번까지 합시다. 다시 4번까지 합시다. 다시 4번까지. 10-4번까지 해보시는 거예요.